네, 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오늘 대한제당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정부에서 설탕값 인하의 요구도 있었고 해서 이제 설탕값이 인하되는 대한제당인데요. 이 설탕값 인하가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요. 대한제당이 설탕을 만드는 회사답게 설탕의 비중은 아주 중요하죠. 거의 50%에 달하는 매출 비중이 달하고 있고, 이 원당 가격이 대한제당의 매출 실적과 직결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물가 안정에 동참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안에 따라서 설탕값을 인하한다는 소식이 이어졌죠. 대한제당뿐만 아니라 CJ제일제당이랑 삼양사, 뭐 설탕을 만드는 기업 전반에 대해서 물가 상승을 좀 낮추는 데 동조해달라는 건데요. 그래서 얼마가 빠지는지 인하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4% 정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원당 같은 경우는 뭐 과자나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것의 주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인하가 되게 되면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 직결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정부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원당 가격의 추이를 또 살펴보고 가야 되겠죠. 원당 가격을 보시면 지금 작년에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이 매출 부분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원당이 이렇게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정부는 가격을 인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기업 입장에서 조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물가를 낮추는 쪽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제품 가격을.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요, 자연스럽게 물가 안정에 동참을 하면 그 설탕값이 인하하게 되면 매출 면에서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맞습니다. 판매량도 그렇고 매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이뤄지죠. 그런데 더불어서 사실 지난해도요, 이렇게 원당 가격이 폭등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대한제당 실적에도 조금 영향을 미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지난해 워낙 또 원당 자체가 비싸고 해가지고 원당 가격이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을 때 샀던 원당이 있었는데 그 재고가 아직도 소진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비싸게 산 거를 아직도 처분을 못한 상태라서 그러니까 비싸게 산 거를 또 낮게 판매를 해야 되니까 또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율까지 또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수입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서 원가 부담 자체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도대체 정부는 물가를 낮추기만 하고 도대체 뭘 해주냐, 기업만 말라 죽일 셈이냐라고 또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할당 관세라는 거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할당 관세가 뭐냐면 기업이 수입 물품, 원자재를 사들여올 때 일정 양, 내가 뭐 예를 들면 한 5kg까지 보장을 해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세율을 낮게, 5kg까지는 낮게 적용을 해줄게라고 하면서 부담을 기업 차원에서는 덜어주는 겁니다.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해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3%에서 3%였던 거를 0%까지 인하해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확 덜어진 셈이죠. 이렇게 수입 물품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또 기업 편에서 들어주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또 다행히 설탕 제품 생산 비용 낮추는 데는 확실히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상황을 또 단기적인 상황과 장기적인 상황에서 미칠 영향도 또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싸게 작년에 한참 원당 가격이 비쌀 때 들여온 재고가 아직도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털고 하는 거는 지금 적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쌓여 있는 원당 재고 자체가 이 소진될 때까지는 비용 절감 효과가 이게 계속 지연이 될 수 있겠죠. 이걸 털어야 어느 정도 이제 싸게 들어왔던 수익을 내기 시작을 하니까 그런 시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유예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설탕 가격이 또 인하가 되고 매출 감소가 조금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또 원가 절감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시기가 조금 지나면 이게 상쇄되면서 이익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설탕 관세가 인하가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수익이 나면서 설탕 비용 생산도 절약되고 그리고 또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니까 향후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부터 이익을 마진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국제 원단 가격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원단 가격 자체는 최근에 한 4년 동안 계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런 수급적인 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또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수량을 또 지원해 주냐에 따라서 이 수입으로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인 부분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전체적인 1년을 차트를 보셔도요. 그 설탕 가격이 폭등했던 시기가 작년 9월 때쯤이라 보면 이때 움직였던 요소들이나 전체적으로 설탕 가격이 움직이면서 대한제당 주가 차트에 반영이 되는 모습인데 어쨌든 원단 가격이 이렇게나 주가 차트에 크게 흐름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조금 살펴주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1년 차트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큰 변동표 고점을 찍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큰 변화 없이 또 재당 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 큰 흐름 안에서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기조다라고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이제 정부의 요청으로 인해서 설탕 값을 4% 정도 인하한 대한제당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재고 소진되는 걸 봐서 실적 추이를 같이 살펴보시면은 투자의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